여러분, 오늘 아침 알람 소리에 어떤 기분이 드셨나요? 5분만 더 자고 싶다는 간절함, 출근길 지옥철에서의 한숨, 그리고 월급날만 기다리는 막막함. 저도 그랬습니다. 자산운용가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는 지금의 저 정진우가 아닌 불과 몇 년 전에 저는 매일 아침이 두려운 평범한 직장인이었으니까요. 우리는 배웠습니다. 학교 가서 공부 열심히 하고 좋은 대학 나와서 안정적인 직장에 들어가라고요. 그러면 행복해질 거라고요. 그런데 이상하지 않나요?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 왜 통장은 늘 스쳐 지나가고 빚은 줄어들지 않을까요? 저는 제 딸아이가 태어나던 날 이 무서운 쳇바퀴를 내 아이에게 물려줄 수도 있다는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때 제 인생을 바꾼 책, 로버트 기요사키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를 다시 펼쳤습니다. 이 책에는 두 명의 아버지가 등장합니다. 한 분은 많이 배우고 지적이지만 평생 금전적으로 허덕인 가난한 아빠. 다른 한 분은 중학교도 못 마쳤지만 하와이 최고의 거부가 된 부자 아빠입니다. 가난한 아빠는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좋아하는 것은 모든 악의 근원이다.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직장을 구해라. 반면 부자 아빠는 말합니다. 돈이 부족한 것이 모든 악의 근원이다. 공부 열심히 해서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만드는 법을 배워라. 여러분은 지금 어느 쪽의 말을 따르고 계신가요? 우리가 부자가 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자산과 부채의 차이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회계 용어는 잊으세요. 부자 아빠의 정의는 아주 심플합니다. 자산은 내 주머니에 돈을 넣어주는 것, 부채는 내 주머니에서 돈을 빼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뼈아픈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집, 자산일까요? 부채일까요? 대부분 자산이라고 답하겠죠. 하지만 매달 대출 이자, 재산세, 유지비로 돈이 나가고 있다면 기요사키의 기준에서 그건 명백한 부채입니다. 제가 처음 부동산 투자를 시작할 때 가장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진실이었죠. 가난한 사람들은 버는 족족 소비합니다. 중산층은 부채를 자산이라 착각하고 사들입니다. 집, 차, 할부로 산 명품들 말이죠. 하지만 부자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자산을 삽니다. 주식, 채권, 부동산, 지적재산권. 그 자산들이 또 다른 수입을 만들어내죠. 이게 바로 부의 패턴입니다. 그런데 왜 알면서도 못할까요? 바로 감정 때문입니다. 돈이 없을 때의 두려움 때문에 원치 않는 직장에 목을 매고 돈이 조금 생기면 욕망 때문에 더 좋은 차, 더 큰 집을 사고 싶어지죠. 이 두 가지 감정이 우리를 새앙쥐 레이스, 즉 레트 레이스에 가둡니다. 직장을 그만두라는 말이 아닙니다. 저도 회사에 다니면서 첫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중요한 건 남을 위해 일하는 시간 외에 나를 위해 일하는 시간을 확보하는 겁니다. 내 사업을 하라는 건 내 자산 항목을 튼튼하게 키우라는 뜻입니다. 부자 아빠는 금융지능을 강조합니다. 첫째, 회계 지식. 숫자를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둘째, 투자 전략. 돈이 돈을 버는 과학이죠. 셋째, 시장에 대한 이해. 수요와 공급입니다. 넷째, 법률 지식. 세금 혜택과 회사법을 아는 것은 엄청난 무기입니다. 놀랍게도 부자들은 세금을 가장 적게 냅니다. 불법이 아닙니다. 법인을 이용하기 때문이죠. 직장인은 벌고 세금을 내고 남은 돈을 씁니다. 하지만 법인은 벌고 비용을 쓰고 남은 돈에 대해 세금을 냅니다. 이 순서의 차이가 수십 년 뒤 수십억의 차이를 만듭니다. 많은 분들이 돈을 잃으면 어떡하지? 라고 걱정합니다. 하지만 자전거를 처음 배울 때 넘어지지 않고 배운 사람이 있나요? 부자들은 돈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실패를 통해 배우고 더 똑똑해집니다. 가난한 아빠는 실수를 피해 도망치지만 부자 아빠는 실수를 환영합니다. 이건 제가 가장 강력하게 추천하는 습관입니다. 월급이 들어오면 세금이나 공과금을 내기 전에 투자금을 먼저 떼어 놓으세요. 자신에게 먼저 지불하라는 원칙입니다. 돈이 부족해지면 어떻게 하냐고요? 그 부족함이 여러분의 뇌를 자극해서 돈을 더 벌 방법을 찾아내게 할 겁니다. 젊을 때는 돈을 벌기 위해 일하지 말고 배우기 위해 일하세요. 세일즈, 마케팅, 소통 능력. 이런 기술들은 평생 여러분의 자산을 지켜줄 겁니다. 저도 처음엔 말주변이 없었지만
영업직에 도전하면서 사람의 마음을 얻는 법을 배웠고, 그게 지금 자산 운용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기요사키는 말합니다. 내가 아는 것은 돈을 벌게 해주지만 내가 모르는 것은 돈을 잃게 만든다. 오만함은 무지를 숨기기 위한 가면일 뿐입니다. 모르는 분야가 있다면 전문가에게 밥을 사며 배우거나 책을 읽으세요. 겸손하게 배우는 자세가 가장 큰 자산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듣고 좋은 말이네 하고 넘기신다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5만 원으로 주식 한 주를 사보거나 주말에 부동산 매물을 보러 가보세요. 행동만이 두려움을 치료합니다. 진정한 부는 통장의 숫자가 아닙니다.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생존할 수 있는 날짜의 수, 즉 시간입니다. 자산에서 나오는 소득이 여러분의 지출을 넘어서는 순간, 여러분은 비로소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이 몇 년 뒤 다시 가난해지는 이유를 아시나요? 돈을 담을 그릇, 즉 금융지능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돈을 쫓지 마세요. 돈이 담길 수 있는 그릇을 키우는 데 집중하세요. 투자가 어렵게 느껴질 때 저는 제 영웅들을 떠올립니다. 워렌 버핏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도널드 트럼프라면 어떻게 협상했을까? 그들의 방식을 흉내내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영웅은 누구인가요? 부자 아빠의 마지막 교훈은 주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입니다. 돈이 필요하면 돈을 기부하고 도움이 필요하면 남을 도우세요. 세상은 거울과 같아서 내가 내보낸 것을 다시 돌려줍니다. 인색한 마음으로는 결코 풍요로워질 수 없습니다. 혹시 나는 너무 늦었어, 나이가 너무 많아 라고 생각하시나요? 커넬 샌더스는 65세의 KFC를 창업했습니다. 중요한 건 나이가 아니라 오늘부터 내 생각의 회로를 가난한 아빠에서 부자 아빠로 갈아 끼우겠다는 결단입니다. 5년 전 퇴근길 소주 한 잔으로 스트레스를 풀던 저는 이제 없습니다. 대신 가족과 미래를 이야기하고 자산이 자라나는 걸 지켜보는 제가 있죠. 과정은 쉽지 않았지만 그 대가는 충분히 달콤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월급 봉투의 크기에 의해 결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더 큰 가능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눈을 뜨세요. 그리고 자본주의라는 게임의 룰을 공부하세요. 그게 바로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오늘 영상이 끝나면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다시 익숙한 안락함으로 돌아가 내일의 출근을 걱정하거나 아니면 지금 당장 서점으로 달려가거나 경제신문을 펼치거나 당신의 인생을 바꿀 선택 지금 하시겠습니까? 부자가 되는 것은 운명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만의 자산을 하나씩 쌓아가시길 응원하겠습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지금 당장 작은 행동 하나라도 시작해보세요. 감사합니다.